푸조 408입니다. 최근에 디자인이 급격하게 좋아진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규 적용된 그릴과 엠블럼 그리고 날카롭게 디자인된 DRL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복잡한 선과 면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완성도도 높은 수준입니다. 헤드램프는 앞쪽에서 봤을 때도 과감했지만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움푹 파여 있고 날카로운 선과 면들이 만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키 언락을 했을 때 세리머니는 간결하죠. 뒤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라서 밝은 편이고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뒤쪽에서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붉은색 등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반면 풋램프나 앰비언트 라이트는 꽤나 적극적이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좌석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 쪽에 있기는 한데 글쎄요, 좀 얇고 길게 쭉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도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 별도로 적용은 안 되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도어 손잡이에 간접 조명은 없지만 퍼들램프는 적극적인 편이죠.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광원의 직진성보다는 폭이 상당히 좋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상하악의 변동 폭도 큰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광원의 폭이 좁아지지 않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부터 들어오는데 전혀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요. 바깥에서 보니까 광원의 폭도 폭이지만 직진성도 또 빠지지 않는데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직렬 3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199cc고요. 최고 출력은 131마력, 토크는 23.5kg/m입니다. 전륜 구동이고 8단 자동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죠. 패스트백 형태의 크로스오버 차량인데요.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 같은 것도 좋습니다. 특히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 차량의 컨셉을 생각을 해보면 또 전고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묘하면서 매력적인 분위기 좋습니다.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05, 55, 19입니다.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다르게 그리고 재질도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크로스오버의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도어 하단부에도 별도의 사이드 스커트를 적용하지 않고 이 덧대주는 방식, 바디 컬러랑 다르게 그리고 재질을 다른 재질로 덧대주는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약간의 크로스오버 느낌을 살려주면서 조금 터프한 이미지를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신규 적용된 엠블럼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A필러 끝쪽이기는 한데 도어 쪽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위치시켜 놨기 때문에 안쪽에서 개방감 같은 것들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바깥에서 봤을 때에도 유리 면적이 상당히 큰 편이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줘서 이런 부분에서도 디자인의 그 날카로운 선과 면들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디자인의 완성도를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려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뒤쪽으로 날카롭게 쭉 뻗어나가는 이 선과 면들이 만나는 부분들이 되게 표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참 잘 해주고 있습니다. 루프에는 샤크 안테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마 요런 부분의 각진 형태들 때문에 람보르기니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을 조금 받긴 합니다. 앞쪽에서부터 날카롭게 쭉 뻗어 내려오면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이 너무 예쁘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패스트백 크로스오버의 느낌보다는 언뜻 이 스포츠카의 형태도 보여주는데 정말 디자인 잘 한 것 같습니다. 람보르기니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위쪽의 스포일러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뒤쪽에서 딱 바라봤을 때의 이 날카로운 느낌들이 스포티한 감각들을 잘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푸조의 차세대 디자인의 어떤 마일드스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뒤쪽에 트렁크 리드 부분도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408 레터링은 408, 그리고 GT 트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 아래쪽에서 살짝 눌러주면 작동하고요.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데 소음이 큰 편은 아닙니다. 트렁크 공간은 역시 활용도가 좋아 보이고요. 바닥도 조금 낮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측면에 그물망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이 폭을 넓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띠 같은 것들도 있어서 뒤쪽에서 짐 고정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요 노끈 잡아당기면 아랫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로폼으로 잘 짜여져 있어서 펑크 소리킥 같은 것들, 그리고 공구류 여기다 정리해서 보관하시면 깔끔합니다. 패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두꺼운 편은 아닌데 이 뒤쪽에 흡음재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잘 적용을 해줬고요. 스크린은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빠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 등받이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 접었을 때는 글쎄요, 이 차 컨셉 자체가 패스트백이고 크로스오버라서 공간 활용도가 좋기는 한데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했을 때에 그렇게 좋은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납작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헤드룸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좋은 편이지만은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적당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로 조명은 운전석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조수석 뒤쪽에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의자를 접었을 때 앞쪽이 조금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헤드룸이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차박 솔캠용으로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짐을 많이 싣고 나를 때는 꽤나 유용할 것 같아요. 안쪽에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도 배려를 잘 해줬고요. 빨간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죠. 스마트 키는 푸조 시티로행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디자인인데요. 단순하면서 이 무게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립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만 살짝 음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를 생각해보면 조금 도톰한 편이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가벼움보다는 좀 묵직하면서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푸조 차량들 보면 이 실내 내장재 소재가 되게 고급스럽게 잘 해주고 있는데요. 시트도 그렇고 도어 트림이라든가 대시보드의 구성 같은 것들이 참 이 재질에 그리고 디자인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어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벌어지면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개방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스티치 포인트 두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매포켓 되게 큼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푸조 레터링 되어 있고요. 시트가 AGR 컴포트라고 여기 레터링이 되어 있기는 한데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이 재질도 좋고 착장감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차량 등급에 좀 안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통풍 기능이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푸조 엠블럼이 가죽 안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안장은 길이 조절은 요 운전석만 가능한데 수동으로 이렇게 레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럼버 서포트는 4웨이 타입 전동이고 시트 메모리가 2개까지 가능한데 요 부분이 문을 닫고 조작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편안한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센터 터널은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쭉 흘러오고요. 팔을 거치하거나 할 때도 이 높이 같은 것들이 참 편했습니다. 페달은 가속 페달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데 싶지만 조작이 불편함은 없었고요. 일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대신에 이 금속하고 고무 재질이 혼합되어 있는 페달 커버 때문에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나죠. 풋레스트 각도는 약간만 누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체형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전동 테일게이트는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전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아래쪽에 레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독특하죠. 위아래로 코팅이 되어 있고 약간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덕분에 어깨의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조작할 때 뭐라 그럴까요? 좀 과격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한테 핸들 조작이 좀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고 안쪽에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면은 꽤나 이 오픈 사이즈가 크고요. 이너 커튼은 수동으로 작동하고 바깥쪽에
아웃슬라이딩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동은 앞쪽에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렬 3기통 터보 엔진이라서 초기 시동 시에 약간의 이 진동 같은 것들, 그리고 엔진 회전 질감도 매력 있기는 한데 부드러운 쪽보다는 약간 거친 느낌이 듭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깔끔하고요. 디자인 변경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반응 속도가 요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할 때는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 요거 이렇게 보시면 차 뒤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그래픽의 변화 속도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러스터 안쪽에서 이 맵을 연동해서 볼 수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볼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해보면 지금 스포츠거든요. 그리고 노멀, 에코,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해서 이 시각적으로도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HUD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 되게 독특하죠. 왼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이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기능들, 그리고 볼륨 컨트롤, 음성 명령 같은 거 할 수가 있습니다. 조 뒤쪽으로 패들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죠. 참고로 8단 기어 빠릿빠릿하게 작동해서 좋았고요. 아래쪽으로 GT 엠블럼도 선명합니다. 대시보드 상단도 꽤나 이 재질이나 디자인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요렇게 직선을 사용했지만 요렇게 감싸 안아주고 있는 이 곡선 형태로 띄고 있어서 저런 부분들은 매칭이 참 좋습니다. 아이토글이라고 해서 화면 아래쪽에도 마치 화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큼직큼직하게 버튼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 되게 좋고요. 보기에도 편하고 사용도 되게 용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저 팀앱 연결을 시켜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무선으로 또 연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 사용성 같은 것들이 배가 되고요.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메뉴가 기존의 국내 차량들이나 독일 차량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트에 이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거든요. 스트레치 기능, 뭐 웨이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고양이 발 마사지 살짝살짝 눌러주는 것들. 그 다음에 단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에서 3까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네. 카메라도 이 해상도가 좋은 편이고 어라운드 뷰가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려져 있다가 이렇게 차를 움직이면은 점점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빠릿빠릿하게 잘 반응을 해주고요. 어라운드 뷰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 토글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이토글도 되게 아이디어가 좋지만 더 자주 쓰는 것들은 물리키로 이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비상등 스위치가 제일 끝쪽에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좀 이쪽으로 요거랑 요거로 바꿔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볼륨 컨트롤 준비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버튼 시동, 그리고 요것도 토글 타입인데 기어 노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R, D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P는 버튼이고, 이 수동 모드 전환할 땐 여기서 M으로, 버튼으로 조작을 하면 됩니다. 여기 드라이브 모드는 버튼으로 양쪽에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이 조금 어둡게 잡히는데, 이쪽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LED 조명 되고요. 그 아래쪽에도 LED 조명이 있고, 여기에는 수납 기능입니다. 그리고 USB C 타입으로 단자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초점이 좀 안 맞나요?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하고 두 개인데 높낮이가 조금 다르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뒤쪽에 잡아당기는 방식, 약간의 수납 공간을 주고 있고, 암레스트는 양문형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깊이가 되게 많이 깊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 좋고, 큼직하게 LED 조명도 적극적인 편입니다. 조석 수납은 이렇게 잡아당기거든요. 잡아당기는 방식, 푹 떨어지지 않고 고급스럽게 쭉 열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이 카펫 같은 재질로 마무리 잘 돼 있고요. LED 조명도 있지 않았고,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다양한 수납을 안정감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부분에 조금 적극적인 편이고요. 위로 올라갈 때의 이 내장재의 재질도 좋습니다. 선바이저는 두툼하게 돼 있고, 크기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같은 거 적극적이고,
조명이 LED고요. 양쪽에 되어 있는데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 색깔 되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안전벨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LED 조명은 터치 타입이고, 썬루프는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큼직한 유리가 바깥쪽으로 슬라이딩 돼서 열립니다. 완전히 다 열리는 건 아니에요.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각은 좋은데, 이 차 이 패스트백 형태로 뒤에가 확 꺾어지니까 라인이 밖에서 봤을 때 이쁜데, 실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이 시야각이 좀 좋은 건 아니죠.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가 나쁘지 않고요. 유리는 끝까지 안 내려가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은 이중접합 차원 유리인데, 뒷좌석은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토 타입으로 작동을 하고 외포켓 크기 적절합니다. 바닥 공간이 약간 낮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턱이 높지 않아서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았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트가 정말 편합니다. 다만 뒷좌석은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점, 그리고 이 시트백 자체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레스트가 가운데 좌석까지 꼼꼼하기는 한데, 성인 남성이 앉으려면 이 헤드레스트를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각도 조절 안 되고 그냥 요 레버를 눌러서 시트백 접는 기능만 있고요. ISO 픽스는 꼼꼼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헤드룸 공간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암레스트인데요. 이걸 내릴 때 끈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습니다. 컵홀더랑 약간의 수납 공간 갖춰주고 있고요. 승하차할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고, 가운데 에어벤트 갖춰놨고, 그 아래쪽으로 USB, 뒤쪽은, 앞쪽은 C타입이었는데 뒤쪽은 A타입으로 두 개 충전 단자 갖추고 있고, 그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이 있는데 스마트폰 충전할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데 LED로 딱 조명을 해두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다가오고요. 가죽 재질은 정말 좋습니다. 실내가 기존의 차량들하고 많이 다르죠. 푸조의 이 독특한 디자인은 저는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요. 날카로운 현관면들 이렇게 좋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 잘 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그 위쪽의 클러스터 구성은 다시 봐도 굉장히 독특하죠. 뒤쪽에 맥퍼슨 스트러, 뒤쪽에 토션빔이지만 이 도심 주행 해보면 승차감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좀 전처럼 과속 방지 턱 넘었을 때도 꽤나 자연스럽고, 뭐라 그럴까요, 좀 찰진 느낌을 잘 구현을 해주는데요. 물론 이제 과속 방지 턱을 사선으로 넘을 때는 아무래도 서스펜션 구조적인 특성 같은 것들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조건, 그리고 앞으로 정면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토션빔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으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뒤쪽이 아니고 앞좌석,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았을 때는 승차감의 저하는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복합 연비가 12.9km고요. 도심에서는 11.5, 고속도로에서는 15km인데 100% 시내 주행만 했을 때의 최저 연비는 8.8까지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10km 이상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조금 연비에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하면 12km 초반까지도 올라갔었는데, 평균적으로는 10km 후반 정도 보시면 실제 주행 연비랑 아주 가까울 것 같고요. 여기가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유턴 같은 거 할 때도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스티어링 휠 위치라든가 크기,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조작감에 있어서의 편안함, 그리고 기존에 있던 차량들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드는데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할 때 핸들 조작이 많이 있다 보거나, 아니면 핸들이 각도가 틸팅 앤 텔레스코픽 조작을 하더라도 각도가 오래 운전하면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뭐 50견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데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은 푸조 차량 한번 시승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외관에서 보여지는 이런 디자인, 내외관에서 보여지는 디자인하고 다르게 이 스티어링 휠의 위치가 기가 막히거든요. 팔 이 거치도 되게 자연스럽고, 특히 어깨 부분에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총 1.2L 터보 엔진은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기통이나 배기량을 감안을 해보면 그렇게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참고로 131마력의 토크가 23 중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발끝에서 느껴지는 두둑한 토크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배기량이나 엔진 구성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정도의 엔진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은 좀 받쳐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미션이 또 한몫 단단히 해주거든요.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저배기량 엔진이긴 합니다만은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부드럽기는 한데 너무 극초반에 이 압이 확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초반에 압이 이렇게 빡 걸리면서 미션이 제가 반응 빠릿빠릿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시프트 업뿐만 아니라 시프트 다운의 반응 속도도 빠릿빠릿하다 보니까 이 도심 주행을 할 때 가다서다 반복할 때는 약간의 울컥임 같은 걸로 운전자한테 전달이 되기도 해요. 브레이크의 셋업이나 미션의 반응이 조화를 이루면서 약간 울컥거린다는 느낌이 간헐적으로 들기도 했고요. 코너링은 날카로움도 갖고 있으면서 묵직하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잘 돌아 나가는데요. 이 푸조 차량들 코너링은 제가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맥퍼슨 스트럿의 토션빔이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서스펜션 조합인데 오랫동안 만들어서 어떤 이 숙성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푸조에는. 그래서 이 푸조 차량들 타보면 노면이 되게 안 좋은 뭐 크랙도 있고 우툴두툴한 뭐 이런 안 좋은 노면에서도 잔진동이나 큰 진동 굉장히 잘 걸러주고요. 과격한 핸들링을 하더라도 또 날카롭고 묵직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신뢰가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차가 출시가 됐을 때 인도 아태 지역에서는 한국,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었고요. 그만큼 이제 국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2년 보증 연장에 막 주유비 지원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지관리 측면이나 구매할 때의 메리트 같은 것들도 잘 갖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8은 푸조의 차세대 플랫폼이죠. EMP2 V3 플랫폼을 채택해주고 있는데 가벼우면서도 이 셰시 강성이 높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아마 1.5톤이 안 될 거예요. 1400몇 km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차량의 구성이라든가 이 크기 같은 거 감안을 해보면 무거운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좀 견고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화면으로 전달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클러스터가 3D 효과 굉장히 좋거든요. 보통 3D 효과 주면은 막 눈에 이렇게 어른어른거리고 좀 피곤했었는데 푸조의 이 콕핏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의 변화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하게 요소 잘 갖추고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팀앱 연동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돼서 간략하게 목적지로 안내하는 정보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통 저배기량 엔진 치고는 이 낮은 RPM에서 차량을 운행했을 때에도 꽤나 정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리고 자연스럽고 좀 매끄러운 회전 질감 같은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물론 이제 이 킥다운 같은 거에서 고 RPM 영역으로 차를 몰아붙여 봤을 때에는 엔진의 구조적인 특성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통상적인 주행에서라고 한다면 제가 서두에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운행을 할 때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갤갤댄다, 달달달달 거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유롭게 그리고 회전 질감도 나름은 또 부드럽게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GT 트림,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GT 트림이 있고 알리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왕 이 408 만약에 구입하시려고 고민을 하시면 저는 조금 투자해서 GT가 좋을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옵션 구성에서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 대비 가격이 아마 이 GT가 4,600 후반대고 알리르 기본 트림이 4,200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갭이면은 저는 여러 가지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GT 트림을 추천을 드리고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점이 화면에 작게 표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주변에 이 속도 제한? 속도 표시되어 있는 이 표지판을 인식을 해서 OK라고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80km 도로에서 OK라고 떴을 때
OK 버튼을 살짝 누르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는 부분에 있거든요. 바로 그 속도로 세팅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운전할 때 조금 편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에서 속도를 조금 높게 가져가 보더라도 되게 잘 버텨줘요. 앞쪽에 맥퍼슨 스트러스, 뒤쪽에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에서 이 정도까지 잘 반응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좋고요. 덧붙여서 1.2L 3기통 터보 엔진인데 힘에 있어서의 여유롭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전처럼 코너에서 조금 속도를 높여봤을 때 나름 또 빠릇빠릇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엔진도 배기량 대비 출력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션이 되게 열일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조합이 참 좋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속도를 높이고 내릴 때는 이 토글 타입 스위치로 동작을 하는데 5단위씩 길게 누르고 있으면 5단위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 단계가 많아서 좀 어정쩡쩡하게 유지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원거리, 중거리, 단거리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고요. 푸조 408 같은 경우에는 단계마다의 이 유지하는 간격이 일정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감속의 경우는 둘 다 적절하게 잘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가속보다는 감속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최고 연비는 메이커 측에서 밝히기로는 15km로 알려져 있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다니셔도 16에서 17 정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에코 모드에서 정말 연비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18.5에서 19.2까지도 나왔습니다. 연비 부분도 이 푸조 408, 뉴 푸조 408의 분명한 경쟁력이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기량 엔진이라고 해서 이 초고속 주행이 좀 잘 안 되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탄력을 받으면 200km 이상도 어렵지 않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달렸을 때도 이중접합 차압률이라든가 셰시, 이 단단하고 견고한 셰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가 이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 가격이 약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기통수라든가 배기량만 보고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푸조 차량들은 좀 달려보셔야지 시승을 해보시고 거칠게도 몰아보고 좀 초고속 주행 같은 것도 해보고 하면 왜 이 차가 그 정도의 이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PUD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조합을 이루는 반자율 주행, 이 조향 보조 같은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는 국내 소비자분들이 많이 아쉬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통풍 시트, 가격대가 4,000 중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GT 트림에서는 통풍 시트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포드에서는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약간의 터보렉이 있기는 한데 이 우욱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든든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 같은 것들도 사뭇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운전 재미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다만 외관에서 비춰지는 뭐 베이비 스포츠카라는 표현들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외관에서 비춰지는 그 스포티한 감성에 비해서는 파워트레인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차량 비용이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적정 수준에 타협해서 국내 시장에 이 차를 1.2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소개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내외관에서 비춰지는 이 디자인에 비해서는 출력이 조금 잘 맞지 않는다? 그렇게 좀 표현 드려볼게요. 소음하고 진동도 제법 잘 잡아주고 있는 편인데요. 이 차 CD가 공기저항계수가 0.28? 2728 정도 되거든요.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 자체도 덜 받지만 요소에 보면은 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참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차량의 이 소재나 적극적인 몰딩 부분이나 이 실리콘 같은 것들 보면은 되게 치밀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절음이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좋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비해서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기는 합니다. 포지션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요. 이 콕핏 자체가 대시보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더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야는 낮은 시트 포지션에 비교해보면 뭐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가 너무 좀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외관에서 봤을 때의 미러 디자인을 보면 거울이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는 하고요. 다만 그런 아쉬운 점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광각 처리 같은 것들은 적절하게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을 표시하는 기능도 이 미러 끝부분에 저렇게 주황색으로 동그랗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야각이 덜 확보된 상태에서도 안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구성을 잘 해놨고요. 모드는 스포츠, 노멀, 그리고 에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드 간의 편차는 극명하고 시각적으로도 변화를 주고 있기는 한데 주행 성능에서 모드 간의 편차는 분명한 반면에 이 시각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한 반의 반박자만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모드 간의 편차 자체는 크게 불만이 없는데 이 시각적으로 변화할 때가 한 반의 반박자만 빨랐으면 좋겠어요. 쭉 100km는 노멀 모드에서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7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차량 배기량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까요? 중음대하고 저음대에서 그 약간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찰랑찰랑하는 고음이 아주 매력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울림통이 괜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꽉 차는 듯한 느낌? 그런 생동감은 좋은데요. 주행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뿐만 아니고 국도에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차량들은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차량들이다 보니까 국내 도로 여건에도 뭐 도로가 좋지 않은 이렇게 크랙이가 있거나 뭐 이런저런 도로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도 구간에서 운행할 때도 부담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의 크기도 그렇게 부담 있는 크기는 아니고 배기량, 연비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덜 부담스럽게 덜 신경 쓰고 차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이 좋지 않은 곳에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게 이 서스펜션은 어떻게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울렁울렁하고 되게 노면이 안 좋거든요. 근데 하드하거나 불편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안정감 있고 찰지면서도 쫀득하게 이 차량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자체가 또 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승차감 저하가 적은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 내외관 디자인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되게 궁금했던 차량인데 시승을 하고 나니까 핸들링, 요 핸들 자체에 조작하는 느낌이나 이 조작했을 때의 차에서 느껴지는 반응, 그리고 승차감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이상 푸조 408 GT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